네, 여러분. 2주차 첫째 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의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지? 팔품사를 배운 거야. 팔품사라는 게 뭐였죠? 각 단어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거야. 모든 세상에 있는 단어를 8가지로 분류한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뭐부터 배웠냐면 명사랑 동사를 배웠었어. 명사와 동사의 차이가 뭐였어요? 명사는 그냥 어떤 거에 딱 이름이야. 책상, 뭐 탐, 뭐 칠판, 연필, 핸드폰 이런 이름들을 명사라고 그러죠. 딱딱 끊어지는 말이죠. 동사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이죠. 뭐뭐 하다, 뭐뭐 하다, 걷다, 수영하다, 뛰다, 날다 이런 거. 그죠? 그게 동사였고요. 그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뭐였더라?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우리가 형용사라고 불렀었고요.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나 명사 이외의 다른 거는 전부 다 부사가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첫째 날에 우리가 열심히 배웠었어. 4가지를. 그리고 나서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긴 수업에서 대명사를 배웠었죠. 대명사라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대명사야지. 그리고 대명사는 뭐가 중요해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막 이런 걸 봤었죠. 그리고 전치사와 접속사 얘기도 했어요. 전치사는 뭔가 명사 앞에 나와가지고 꾸며주는 말로 쓰는 거고요.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게 접속사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하나 더 감탄사라는 말이 있었죠. 감탄사라는 말은 문장 속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삽입구로 들어갔을 때 와우, 뭐 오 마이 갓, 알라스 이런 것들 그게 다 감탄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팔품사가 뭐다라는 걸 배웠다면 이번 주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야.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를 하는 거죠. 영어에서 명사는 한국어에서의 명사랑 어떻게 다른지, 영어에서의 동사는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한 주에 하나씩 뜯어서 봅시다. 알았죠? 그럼 한 주에 하나씩 하니까 8주가 걸리겠지? 2달 동안 우리가 품사를 하나하나 자세히 품사랑 친해지는 거야. 그럼 오늘 할 부분은, 이번 주에 할 부분은, 월, 수, 금, 3일 동안 할 부분은 명사에 대한 얘기예요. 명사. 명사 중에서, 자, 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명사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명사다. 그러면 그 밑에 그 명사를 그냥 명사가 통틀어 있는 게 아니라 명사가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는 어떤 종류의 명사가 있는가 이거를 좀 간단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못하러 배워요. 왜 명사를 그렇게 분류를 굳이 해요? 왜냐 하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한국어랑 명사 쓰는 방법이 달라서 한국어에서는 뭐 나는 사과 10개 먹을 거야. 나는 사과 10개들을 먹을 거야. 나는 사람을 만날 거야. 난 사람들을 만날 거야. 뭔가 복수를 쓸 때도 있고 단수를 쓸 때도 있고 그냥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영어는 안 그래. 영어는 단수 복수 취급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단수 복수가 뭔지 지금 여러분 헷갈리잖아. 그거를 제대로 알려면 이 분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단수 복수를 찾는 거야. 그렇게 단수 복수 찾을 줄 알고 그거에 따른 동사를 찾을 줄 아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해. 너무 기본적인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학생인데도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훈련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뭐 할 거야? 단수, 복수 취급하는 거를 훈련을 할 거란 말이죠. 수요일에. 그런데 그 앞서서 지금 분류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분류 대충 배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명사의 분류에는 일단은 우리가 5가지가 있을 겁니다. 고유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죠? 그런데 배워보면 사실 별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먼저 고유명사랑 보통명사 한번 해봅시다. 자, 고유명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명사가 뭐라고 그랬어? 명사라는 거는 주어란다. 명사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이름이라고 그랬지. 그 정의, 그 뜻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게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야. 특정한 명칭이야. 예를 들면 너의 이름이 선영이다. 그러면 선영. 이게 고유명사예요. 그냥 여자들, 학생들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 그게 고유명사. 그 사람만의 고유한 명사. 온 세상에 문은 많잖아. 근데 그 중에 남대문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남대문. 가수는 많지만 니네가 좋아하는 건 엑소잖아. 이제 엑소 안 좋아하려나? 우리가 사는 것은 도시는 세상에 많지만 서울이라는 도시. 이 각각에 주어진 그 하나만의 이름 그런 걸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고유명사. 각각의 이름. 그러니까 핸드폰, 셀폰은 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셀폰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내가 갖고 있는 셀폰에 이름을 붙이는 거지. 뭐라고 할까? 블루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면 내 핸드폰의 이름은 블루야. 이게 고유명칭이야. 그죠? 그 다음에 보통명사 한번 봅시다. 보통명사라는 거는요. 바로 이 고유명사의 일반화. 예를 들면 탐이나 진수, 로버트.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사람의 이름이잖아. 이름이니까 얘는 고유명사라고요. 고유명사를 다 합친 거. 탐이나 진수의 로버트의 공통점이 뭘까요? 얘네들은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man이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보통명사다. 자, rose, lily, anemone. 얘네들은 다 뭐예요? 꽃이죠. 얘네들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이긴 하지만 보통명사여도 꽃의 이름이야. 그 이름을 합치면 뭐가 돼? 일반화하면 flower가 되는 거죠. flower. 그래서 이렇게 보통명사는 고유명사도 일반화할 수 있는 거고 보통명사, 지네들끼리도 또 다른 그보다 상위급 그걸 종합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보통명사예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것을 개별적으로 부르는 게 고유명사, 보통명사는 그렇지 않고 그걸 일반화시킨 것들.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명사는 다 보통명사죠. 뭐 펜이라든지 펜은 세상에 되게 많잖아. 그걸 다 펜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house, man, woman, 뭐 animal, 뭐 dog 이런 건 다 보통명사예요. 그 중에서 딱 한 아이만 갖고 있는 그거를 특정화한 이름 그게 고유명사예요. 자, 그런데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배웠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 선생님이 아까 뭐 때문에 이거 배운다? 어와 언 넣는 거 복수 만들 수 있는가 단수 복수 취급하는 거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제 물론 그거가 전부는 아니지만 중학생 들어갔을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자, 고유명사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 이름이 선영인데 선영이 한 명, 어선영 이거 말이 될까요? 원래부터 얘는 하나야.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코리아라는 게 있다고 쳐봐요. 코리아, 한국이 여러 개가 물론 북한하고 남한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남한이라는 한국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고유명사에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나 언이나 또는 더 같은 건 붙이면 안 돼. 또 복수도 안 돼. 서울즈 이거 말 돼요? 서울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서울 s도 못 붙이고 어도 못 붙이고 더도 못 붙이는 거. 그게 고유명사예요. 자, 우리 요거 배우려고 요거 분류하는 거라서 완전 중요해요. 자, 보통명사 봅시다. 보통명사는 펜이 있어. 근데 펜이 한 개 있어, 두 개 있어, 셀 수 있겠지. 그래서 a pen, pens 이렇게. 그래서 보통명사에는 관사도 붙일 수 있고 단수복수 표시도 해야 돼요. 그냥 단수복수 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해야 돼요. 꼭. 그래서 보통명사일 때는 단수복수 표시를 한다. 고유명사일 때는 단수복수 표시를 못한다. 왜냐면 어차피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그 개별적인 한 명을 지칭하는 거라서. 그리고 얘는 관사도 안 붙여요. 뒤에 거는 관사를 붙여요. 그렇죠? 붙여야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요거 먼저 외웁시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고유명사랑 보통명사를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나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고유명사의 예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보통명사의 예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죠? 여기서 이런 탐, 진수, 로버트는 이름이기 때문에 보통명사가 아니랬어요. 그거를 일반화한 사람이라는 거. 로즈, 릴리, 아네모네도 꽃이 되게 많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보통명사야. 그리고 그 보통명사를 한 번 더 일반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네들은 보통명사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고유명사일 때는 어나 s를 안 붙여. 어탐 이런 말 안 해.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세상에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명사를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분류를 해요. 총 5가지야. 총 5가지인데 여러분 지금은 있잖아요. 그냥 팔짱 끼고 필기할 것도 없고 들어봐. 한번 들어봐. 들어보고 나중에 이거 외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쓰는 게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봐. 너네도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는지 보자. 가산명사 vs 불가산명사. 이거 vs는 versus 이렇게 읽어요. versus 뭐뭐 대 뭐뭐 이렇게. 자, 가산명사라는 것은 뭐냐? 셀 수가 있는 명사. 불가산명사라는 거는 셀 수가 없는 명사다. 자, 우리 지금 명사를 왜 굳이 분류해서 배운다고?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게 제일 큰 거야. 그지? 그래서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봅시다. 먼저 셀 수 있는 명사. 조금 아까 우리 고유명사랑 보통명사 배웠을 때 보통명사 뭐라고 그랬어? 셀 수 있는 명사. 그죠? 셀 수 있기 때문에 어나 언이나 복수로 표시를 해야 된다. 보통명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 펜 같은 거, 그치? 아니면 나 친구가 있어, friend. 아니면은 student. 이런 게 다 보통명사예요.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고? 한 명이면, 이게 하나면 볼 수 있으니까 학생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알 수 있잖아. 한 명일 때 무조건 어를 써야 돼. 복수일 때 무조건 s를 써야 돼. 그럼 어나 s가 안 붙어 있으면 틀리는 거야. 어가 붙어 있던지 s가 붙어 있던지, 즉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무조건 표시를 해줘야 돼요. 펜도 그냥 펜 이렇게 넣으면 안 돼. 펜은 하나던지 아니면 여러 개든지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하나면 어를 붙여.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s를 붙여요. 그래서 단수 복수 표시를 해줍시다. A friend or friends. 그런데 여기처럼 어와 s를 한꺼번에 붙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한 명이면 어만 붙이고 여러 명이면 s만 붙이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원래 보통 명사는 뭐다?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물들은 다 보통 명사야. 그런데 만약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거는 그럼 뭐야? 이렇게 막 예를 들면 행복, 사랑, 평화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뭐라 그래? 보통 명사 아니면? 보통 명사는 셀 수 있는 거랬잖아, 그치?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옆에 보이는 추상명사다 그래요. 추상명사. 추상적이다 그런 말 있지. 실체도 없어. 생각이야, 그냥. 느낌, 개념. 예를 들면 happiness, kindness, love, peace 이런 것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추상명사, 보이는 것은 보통명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딱 그거 하나만을 위한 이름이 있을 때, 진짜 딱 하나만은 이름이 있을 때 그걸 고유명사라고 한다. 그랬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차이가 뭐였어? 얘는 셀 수 있는 거, 얘는 셀 수 없는 거라서 어나 s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번엔 보통명사랑 추상명사의 차이가 뭘까? 보통명사랑 추상명사의 차이는 보통명사는 셀 수가 있댔지만 추상 봐봐요. 눈에 안 보인댔잖아. love, 너 걔를 몇 개 러브해? 이러지 않죠. 얼마나, 어느 정도나. 그 정도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하나, 둘 이렇게 셀 수는 없어. peace, 온 세상이 지금 평화롭다. 지금 몇 개 정도 평화로워? 한 개 정도 평화로워? 두 개 정도 평화로워?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peace 이런 거는 어나 언이나 s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무슨 얘기인지 한 번만 더 보자. 조금 어려운가요? 자, 여기 예를 들면 phone. phone이 무슨 명사일까? 이건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명사란 말이죠. 그런데 얘는 보통 명사일 때는 그냥 phone만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꼭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그래서 a phone이던지 아니면 phones 이던지 둘 중 하나. A phone or a phones 이래야지 정확한 거야. 얘만 있으면 얘는 개수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틀립니다. 영어에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떻게 한다? 개수 표시를 해줘요. 완전 노이로제처럼 갖고 있어요. 개수 표시, 명사, 개수 표시. 그런데 얘는 보통 명사니까 보통 명사, 즉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셀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아니고요. love다. 그러면 얘는 셀 수가 있어 없어? all love, two loves 이렇게 셀 수 없는 것이 얘가 추상명사라 그래. 추상.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이기 때문에 all love 써도 틀리고 two loves 써도 틀려요. 뭐만 있어야 된다 얘는? 추상명사일 때는 그냥 혼자 써야 된다. 그래서 보통명사와 추상명사가 이런 식으로 다르다. 보통명사는 그냥 phone 하면 틀리는 거야. 셀 수 있을 때는 어를 붙이던 s를 붙이던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꼭 표시해줘. 추상명사일 때는 뭐?
A도 안 붙고 S도 안 붙고 셀 수 없으니까 냅두는 거죠. 그죠? 그거 두 개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명사 밑에 주의, 형태가 없어도 단위가 있는 것은 보통 명사 취급합니다. 형태가 없는 것, 예를 들면 minute, 1분이잖아. 분이라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minute 같은 거, 시간, hour, day, week 이렇게 단위로 되어 있는 거는 형태가 없어도 센다는 거야. 형태가 없어도. 그죠? 형태가 없어도 단위. 그래서 1 minute, 2 minutes, 3 hours, 4 days 이렇게 쓰죠. 얘네들은 보통 명사 취급하는 거예요. 날짜에 대한 이런 것들, 단위가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집합명사란 뭔가? 와, 집합명사 이거 완전 어려운 건데요. 어렵지만 사실 재밌어. 어렵지만 괜찮아. 금방 들으면 알아.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보여줄게. 예를 들면 people이야. people이란 말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죠. people. 사람 전체. 그럼 이거는 people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냥 person 하면 사람들 하려면 persons 이래야 되거든요. person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잖아요. 보통 명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나 s가 꼭 하나 붙어 있어야 돼. persons 하든지 a person 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그런데 이 people이라는 말은요 좀 특이해요. 이 people이라는 말 안에 이미 사람들이라는 말까지 이 안에 들어있어. s까지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는 딱 보기에는 단수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 이미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걸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이런 걸 뭐란다? 한 집합 전체를 부른다. 그래서 집합명사라고 불러요. 집합명사. 이거 말고 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클래스다. 한 클래스에는 반 아이들이 몇 명 있어? 50 students, 30 students 이랬다 봐. 50은 선생님 시대죠? 여러분 시대는 30명이지. 30 students. 클래스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학생이 다 들어있지. 이런 걸 집합명사라고 그래요. 또 cattle. 이건 젖소떼야. 보면 s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젖소떼가 딱 있을 때는 그 안에 많은 소들이 있죠. many cows. cow는 일반적인 평범한 단어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되고 student도 마찬가지. 보통 명사니까 붙여야 되는데 class나 cattle은 이거 전체의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하나처럼 보여. 그냥 단수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집합명사라고 그래요. 집합명사. 그죠? 자, 집합명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family형이라는 것과 police형이라는 게 있어요. family형과 police형. 일단 police형은 쉬워요. 어렵다기보다 이거 전체는 어렵다기보다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police 하면 너 police 경찰 왔다. 저기 경찰 아저씨 오신다. 이럴 때 police는 얘를 쓰면 안 되고요. 그거는 policeman이야. 걔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the police 경찰 전체, 경찰이라는 체계. 경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형사들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뭐 앰뷸런스도 있고 있잖아. 그게 the police. 이거 단체. 그래서 이 안에 마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집단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police는 보기에는 s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단수 취급이 아니라 무조건 복수 취급한다. 무조건 복수. 그래서 the police are busy. The police are in emergency. 그죠? cattle 얘도 무조건 복수 취급. 아까 말했죠. 소떼. 근데 소떼인데 소가 한 마리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cattle만 해도 cattle are. 그래서 cattle are. 그래서 police are 이렇게 무조건 복수 취급. 근데 family형을 봅시다. family형은 단수와 복수를 다 취급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조금 아까 그거랑은 달라요.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부터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 지금 19분 됐거든? 20분을 넘기지 말자는 게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주의니까 지금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기지개 피고 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와서 3분 후에 컴퓨터 다시 켜고 3분 후에 컴퓨터 다시 켜고 시작합시다. 오케이?